바로 한번 이 주제 만나볼까요?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선민후사 그리고 수락연설에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그리고 그 뒤에 운동권의 특권 세력과 싸워서 이기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동훈 위원장의 국회 첫 출근이었습니다. 오늘도 한동훈 위원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거침없이 하나하나 답을 했는데요.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이러고 보니까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요? 검찰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국민들의 중요한 도구일 뿐입니다. 저는 그 일을 20여 년 동안 최선을 다했고 국민에게 봉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마친 후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인혁당 빚고문 해결, 4.3 직권 재심, 스토킹 반의사불벌죄 도입, 촉법소년 연령 하향,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구제, 프락치 관련한 피해에 대한 항소 포기 등 오히려 민주당은 안 했던,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시민들이 좋아하실 만한 일들은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저는 일방적으로 민주당에게 질문만 받아왔잖아요. 오늘은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검사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검사도 아니고 검사 사칭한 분을 절대존엄으로 모시는 건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할까요? 오늘 질문 여기까지 하시죠. 많이 하셨죠? 이거 내일 해야 되는 거예요?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저 수장님 잘좀 먹어주세요. 오늘 오전 머릿기사 제목 중에 제일 눈에 띄었던 게 바로 이거예요. 그 신지혜 의원님. 네. 민주당은 검사, 본인도 싫어하고 검사를 다 싫어하면서 왜 검사 사칭한 분을 절대 존엄으로 모시느냐. 이제 애들르지 않고 바로 이재명 대표 저격하는 것도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정치인 한동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법사위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철험의 멤버를 비롯해서 민주당 법사위원들로부터 이른바 파상 공세를 받아오는데 예. 뭐 일방적으로 전수 방어, 오히려 오로지 수비만 하는 뭐 이거를 한 거 아닙니까? 이제는 공격할 수도 있는 거. 그러니까 참 저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서 공격을 하고 싶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참아왔던 거를 이제 이렇게 오늘 이제 내놓은 것 같은데. 예. 근데 저거는 이제 민주당을 아프게 송곳처럼 공격하는 의미도 있지만요.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사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당 대표가 일주일에 두세 번씩이나 재판을 받는 중대범죄 혐의로 이런 초현실적 상황에서 예. 그 민주당을 압도하지 못하는 국민의힘 이 성찰하고 반성해야 된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민주당을 공격하고 뭐 해야지 국민들로부터 이 뭔가를 점수를 딸 수 있는 거 아니냐, 일종의 모범 답안을 제시한 측면도 있다 이런 생각이. 공격수로서는 참 높이 평가하시네요. 신지혜 의원께서는. 예. 아니 저 정도 할 수 있는 국민의힘 의원 찾기가 힘들었잖아요. 거의 없다시피 했죠, 네. 사실은. 아니 검사들 그렇게 싫어하면서 검사 사칭, 전과 중에 이 검사 사칭 혐의가 있었는데 절대 존엄으로 모시는 거. 사실 이 본질은 이거예요. 어제 야당 일부에서 사회운동 경험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운동권 청사를 말할 수 있냐고 묻는다. 이게 바로 민영배 의원 얘기거든요. 아니 한동훈 위원장 보러 사회운동 경험 1도 없으면서 어떻게 운동권 정치 청사를 하냐. 그랬더니 아까 기자들의 이제 뾰족한 질문 없어도 소정수 국장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전에 뭐라 그랬냐면 저는 이 검사 일을 20년 넘게 최선을 다했다. 민주당은 안 했던, 민주당 지지자들이,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시민들이 좋아하실 만한 일들을 했다. 인혁당 피해자 빚고문 해결했고 4.3 직권 재심, 스토킹 반의사 불벌죄 도입, 촉법소년 연령 하향, 이런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혹은 검사 전부터, 검사 시절부터 이런 일을 다 해왔는데 뭐 이런저런 거 다 검사만 비판하냐, 어떻게 좀 판단하셨어요? 그렇죠. 이 과거의 어떤 운동, 이거 민주화 운동에 헌신했다. 이것이 한때는 이제 훈장처럼 내세울 수 있는 시기가 있었죠. 과거에 권위주의 정권 시절이라든지 이럴 때는 그랬지만은 지금 벌써 우리 사회가 정치적인 민주화도 상당 부분 진행이 됐고 이 사회 민주화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어떤 사회운동 경험이 없지 않느냐, 민주화운동 경험이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상대한테 어떤 비판을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어떤 받아들여지는 그런 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영역에서 충실하게 일해왔던 것, 그거 자체가 국가에 헌신한 것이죠. 그것이 이제 공무원이든 어떤 직장인이든 어떤 간에 자기 일을 충실하게 해왔던 것 자체는 의미 있는 것이고 그걸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지금 시점에서 펼쳐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 앞으로 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과거에 당신은 이랬지 않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얘기하고 더군다나 그것이 이미 시대가 지난 철지난 걸 가지고 그걸 얘기한다는 것은 아마 그렇게 국민으로부터 박수를 받을 그럴 일은 아닐 거고요. 뭐 한동훈 장관도 얘기했지만 저런 인혁당 피해자들 이자 같은 거 감면해 준 거 저런 거 굉장히 그 당시에도 뉴스도 많이 나왔고 감사했던 그런 일들이고 스토킹 뭐 반의사 불벌죄 도입한 거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뭐 어쨌든 자기 영역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 진영을 떠나서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많이 봉사한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 뭐 한동훈 전 장관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자기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미래를 얘기하고 현재를 얘기해야지 과거 가지고 현재와 미래를 재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사가 싫다면서 그렇게 뭐 맨날 이제 검찰 독재, 검찰 정권 이렇게 피켓 시위를 하면서 그렇게 검사를 싫어하면서 왜 검사 사칭 한 분을 절대 존엄으로 모시는가 이렇게 바로 맞받아쳤는데 어제 오늘 보신 것처럼 메시를 종합하면 한동훈 위원장 공격수 면모를 좀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 질문에 이렇게 하나하나 답변하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이재명 대표와 차별화로 이렇게도 읽히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저는 어떤 질문도 피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중요한 일을 담당하는 공직자는 불편한 질문을 피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떤 질문이 들어올 때 그냥 도망가거나 국토 균형 발전이다라고 하고 도망가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면 답을 할 겁니다. 이낙연 전 대표께서 여러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고 뭐 저도 계속 연락드리고 또 만나서 우리가 통합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노력 중입니다. 공관위원장 선임에서부터 좀 통합 메시지를 주실 건가요? 지금 만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전화도 드리고 문자도 드리고 했는데 지금 연락을 주시겠다고는 합니다.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놓고 또 대화하고 또 함께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 얘기 이후에도 사실은 여러 기자들 질문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직문직답을 피하고 과거에도 뭐 이른바 동문서답 논란도 있었던 부분들. 공격수 최병무 의원님. 이게 결국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직문직답 다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뭐 중간중간에 이제 그런 걸 피하는 모습들. 이것도 차별화 부분 아니냐 어떻게 좀 판단하시겠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는 그렇게 판단을 충분히 할 수가 있겠죠.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연구를 상당히 많이 했을 거예요. 그 스타일, 그다음에 이럴 경우에는 어떤 답이 나온다. 뭐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부분에 관한 역공을 취하는 모습 뭐 이런 거를 이제 연구를 해서 지금 한 걸로 보이는데 뭐 정치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 말이 막히는 부분 뭐 굉장히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 말이 막히는 부분이 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김건희 특검법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서로 아마 주고받는 여러 가지 공방이 그 앞으로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런 식으로 차별화를 계속 해 나가면 아마 이재명 대표의 그 동문서답 스타일, 진짜 아까 얘기했듯이 갑자기 뭐 국토균형 발전 얘기하거나 뭐 이런 얘기들은 아마 고쳐지지 않을까. 그래서 상호 그런 관계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최병무 의원 뭐 여러 논평 잘 하시니까 실제로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 제가 듣고 왔는데 어떤 평론가가 그러더라고요. 한동훈 위원장의 스타일이 3골 먹으면 4골 넣는 스타일이다. 공격수 면모가 있는데 그런 정도 동의하세요? 그 지금까지 1대1로 그 사실은 뭐 게임 비슷하게 질문을 받고 했을 때는 민주당 개별 의원들이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을 뭐 제압했다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죠. 뭐 그런데 이제 이거는 꼭 개인전은 아니거든요. 이제 단체전이고 특히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개별 민주당 의원들과 뭐 이런 거 저런 걸 가지고 논란을 벌일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단체전의 성격에서 과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민주당 전체 하고 싸워야 될 것이냐. 그거는 아니고 지금 방향성을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딱 이재명 대표 한 명만 내가 상대하겠다. 아마 이런 그 어떤 표적을 확실하게 해서 공격을 하겠다. 그런 방향성이 보입니다. 검사 사측 얘기까지 꺼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아침에. 어제 한동훈 위원장 수락연설 가운데는 국민의힘이 왜 민주당을 압도하지 못하는지 냉정하게 반성하자
이러면서도 이재명 대표를 겨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운동권 특권 세력과 개딸 전체주의 세력과 결탁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나라 망치는 것 막아야 합니다. 당대표가 일주일에 3번, 4번씩 중대 범죄로 형사 재판받는 초현실적인 민주당인데도 왜 우리 국민의힘이 압도하지 못하는지 함께 냉정하게 반성합시다. 우리 당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로 약속하시는 분들만을 공천할 것이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나중에 약속을 어기는 분들은 즉시 출당 등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 말들 혹은 오늘 이재명 대표를 향한 말들은 좀 어떻게 분석하시겠습니까? 근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염두에 둬야 될 건 저렇게 초현실적인 민주당 이상으로 초현실적인 대통령과 예. 여당 내부의 문제를 직시하지 못한다면 민주당을 공격한다 그래서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문제나 586 기득권의 문제나 아니면 그 내부의 강성 지지층, 개딸이라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문제보다 지금 대통령과 여당의 문제가 더 심각하기 때문에 지난 강서재보궐 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했던 거거든요. 근데 자기 안의 문제는 보려고 하지 않고 상대 당을 향한 공격만 한다고 해서 그게 구원투수로 등판한 비대위원장이 자기 역할을 다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서도 공직자는 불편한 질문을 피하지 말고 답해야 된다. 그 얘기를 가장 어떻게 보면 귀 기울여 들어야 될 분은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취임 이후에 기자회견 한 번 하지 않고 그나마 하던 도어 스태핑도 하지 않고 지금 신년 기자회견도 제가 보기에는 뭐 안 하고 넘어갈 것 같은데 한동훈 장관 그에 대해서 한 말씀 하셔야죠. 대통령님도 국민과 직접 소통하면서 예. 국민들로부터 불편한 질문을 피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 한동훈 장관이 어떻게 보면 그 지금 여당의 약점을 보완하고 확장성을 만들어서 내년 총선에 이길 수 있는 비대위원장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건 국민의힘 구성원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입니다. 예. 지금 한동훈 장관은 취임해서 가장 쉬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역대 국민의힘에 많았습니다. 예. 호불호에 대해서 이제 비판과 칭찬 얘기를 다 하셨는데 사실은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걸 떠나서 아시는 것처럼 한동훈 위원장은 5천만의 문법을 쓰겠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여야의 호불호를 떠나서 한동훈 위원장의 화법, 자주 듣던 화법은 분명히 아닙니다. 동료 시민과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빛나는 승리를 가져다 줄 사람과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사람들이고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지금이 그대의 유일한 순간이며 바로 여기가 단지 그대의 유일한 장소이다. 공포는 반응이고 용기는 결심입니다. 이대로 가면 지금의 이재명 민주당의 폭주와 전제를 막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상식적인 사람들이 맞이한 어려운 현실은 우리 모두 공포를 느낄만 합니다. 우리가 왜 이겨야 하는지, 이겼을 때 동료 시민들과 이 나라가 어떻게 좋아지는지에 대한 명분과 희망이 없다면 정치는 게임과 똑같거나 정치인의 출세 수단일 뿐이고 정작 주권자 국민은 주인공이 아니라 입장료 내는 구경꾼으로 전락하게 될 겁니다. 안지율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어제 저희가 방송 중에 짚어봤던 바나나 우유 얘기까지 그 소정 속장님. 네. 처칠도 처칠이지만 특히 과거 90년대 문화 대통령이라고 불렀던 서태지 씨 환상 속의 그대 가사까지 차용해서 본인의 수락연설에 담았다는 감은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그 이제 세대적인 특징인 것이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70년대생, 그러니까 50년대, 60년대 태어난 분들이 느끼는 감성과 70년대생들이 느끼는 감성이 다른 것이고, 한동훈 위원장이 인용한 저것은 결국 문화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세대가 이제 등장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뭐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처칠의 발언 인용한 것이나 뭐 루신 발언 인용한 저런 부분들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검찰 재직 시절에 그 사무실을 가본 사람들이 한 얘기가 사무실에 가보면 책장에 책이 꽉 차 있고 책 그거 넘쳐가지고 그 집무하는 책상 위에도 뭐 산처럼 탑처럼 책을 쌓아놓고 근무했다라고 하니 그렇게 이제 책을 읽기를
하는 것이죠. 최근에도 모비딕이라는 소설 그 학생한테 선물한 게 보도가 됐었고 예. 과거에도 뭐 저 미국 갈 때인가요? 출국할 때 그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책 들고 가는 거 그런 게 보도가 되고 그랬었는데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독서 광입니다. 책을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이렇게 막 사람들 많은 데서 왁자지껄하게 막 형님 동생하고 이렇게 마시는 이런 스타일보다는 예. 조용히 식사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막 그런 것들이 풍부한 독서에서 나오는 그 얘기들이 인용돼서 나오는 것이고 서태지의 경우는 이제 그 성장할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런 걸 굉장히 많이 접하면서 했던 그런 것이 이제 저렇게 표현돼서 나오지 않나 싶고요. 그 패션 감각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전에 어떤 분 취재했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중학생, 고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그 옷을 이렇게 그 맞춤 옷을 입었더라고요. 그 정도로 어떤 패션에 대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집안에서 중학생 시절부터도 예 그렇습니다. 이제 집안에서 조금 이렇게 신경을 썼고 그런 것이 이제 딱 체질화가 되다 보니까 지금도 딱 정제된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잠깐 화면에 나갔는데 저렇게 A4 용지가 너덜너덜해졌고 12분 분량 4,000자 정도 된다는데 저희 여러 언론 매체 사진 기자들이 찍다 보니까 저렇게 띄어쓰기, 쉼표, 어디에 포즈를 둬야 되냐.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런 기호들이 본인의 손동작까지 염두에 두고 아마 첫 수락연설 메시지를 저렇게 공을 들였을 텐데 그 신지호 의원님 이런 것 같아요. 아까 그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저런 첫 수락연설은 참 신선했고 높은 점수 줄만하던 내 평가가 있던 것이 특히 인용하는 글귀가 뭐 서태지 씨부터 혹은 대문호 루신 그리고 영국의 저명한 수상 또 처칠 얘기까지 하면서 그런 인용 문구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도 그 사람의 능력이다. 뭐 이런 평가가 내부에서도 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른바 당내에서요 가장 또 파워가 있는 그 실무진들이 이른바 말자 그룹, 말씀 자료 작성하는 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주로 당내에서도 일반 국회의원이 아니라 뭐 당 대표라든가 적어도 원내 대표의 연설문을 써주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그 힘이 있는데. 그 앞으로 국민의힘의 이 말자 그룹들이 혹시나 이거 실업자가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될 정도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거의 혼자서 홀로 저 방대한 어떻게 보면 방대한 작업을 다 소화해낸 것인데 이게 보니까요 하루 이틀 바짝 뭐 번개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저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요. 뭐 어떻게 즉흥적으로 짜낸 그 미사유라기보다는 상당히 오랜 기간 곱씹고 되뇌이고 체화시킨 그런 언어를 나름대로 정리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검사 생활 20여 년 했지만 형사사법 분야뿐만 아니라 굉장히 사회과학 또 이제 인문과학 전반에 대한 학습과 고민이 충분히 돼 있다 하는 게 어제 취임사를 통해서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을 때 휴대전화 보안 검사 스타일 혹은 휴대전화 비밀번호 24자리 뭐 보이스톡으로 전화한다 뭐 이런저런 한동훈 위원장의 캐릭터 스타일을 얘기했는데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병무 위원님 같은 검사 출신인 이제 조응천 의원이 어제 첫 수락연설이 뭐 본인 생각에 좀 인상적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의 메시지팀을 새로 따로 꾸린다. 검찰 출신도 있고 작가팀도 있다고 얘기를 해서 바로 또 사실무근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근데 대개 유력 정치인들의 경우에는요 메시지 팀이 있습니다. 그 메시지 팀이 있다는 것이 뭐 굉장히 결점인 것처럼 이제 아마 인상을 줄지도 모르겠는데 대개 이제 당에 뭐 대표나 아니면 사무총장이나 이런 사람들, 원내대표나 이런 사람들은 있습니다. 다만 그 메시지를 가지고 왜냐하면 저 많은 메시지를 본인이 다 여기저기 찾아가면서 뭐 근거 자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메시지 팀이 가져온 거를 본인이 이제 검토를 하고 과거에 이제 그 뭐 유력 정치인들 뭐 김종필 전 총리라든가 아니면 뭐 그 DJ라든가 뭐 이런 분들도 아주 빨갛게 고칩니다. 그거를 가져온 거를. 그래서 완전히 그 자기의 문구로 소화를 해서 그 연설을 하든가 뭐 코멘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메시지 팀은 저는 뭐 지금은 없다고 하니까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당의 중심이잖아요. 중심인데 어디 가서 자기가 모르는 얘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정치 처음 입문하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관해서 뭐 국민 기억 속에 남을 만한 어떤 얘기들을
해야 되고 그거 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머릿속에서 나올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있어야 한다는 것도 별개로 결국은 수락연설에 대한 평가들이 나쁘지 않고 민주당에서도 뭐 어떤 특정 메시지는 뭔가 5천만의 언어 혹은 여의도 사투리가 아니다는 평가 때문에 그럼 뒤에 누가 있는 거 아니냐? 없다. 팩트 체크까지 뭐 그렇게 한 셈인 거네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보이는데 예. 뭐 사실 지금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처음 정치에 입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본인이 썼다 지금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예. 그건 본인이 썼으니까 우리가 여의도에서 그동안에 보던 정치인들의 스타일과는 다른 거는 당연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좀 갈릴 수가 있겠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저는 그 여의도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국민 눈높이를 전부 못 맞추는 사람들만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저는 보좌팀도 있어야 되고 당연히 메시지팀도 그럼요. 둬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메시지 팀이 따로 있다는 얘기에 대해서 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오늘 첫 인선이잖아요. 김영동 의원 비서실장이 현재도 없고 지금까지도 없었다.